안녕하세요. 출시고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분석 함수인데요. 우선 이제 분석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째서 분석 함수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예시 테이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MP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테이블 내의 모든 이제 컬럼 값과 행렬의 값을 이제 다 출력하는 값인데요. select all에서 from emp 하면은 이제 emp 테이블의 모든 값이 이제 출력되는 쿼리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집계함수 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썸을 사용할 거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이제 소그룹의 기준을 잡으로 둬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 바이에 잡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썸을 사용한 집계함수를 구할 경우에 원래 있던 테이블의 길이가 총 14였던 데에 비해서 총 이제 썸을 사용한 다음은 이제 5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5가 이제 잡의 종류 수가 되겠죠. 잡의 종류 수만큼 이제 행의 수가 총 압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계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셀렉트 절에는 일반적으로 집계함수의 이제 기준이 됐던 그룹 바이에 했던 잡만 이제 올 수 있고 잡하고 이제 썸 값만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있던 이제 원본 테이블에서 EMP 넘버나 eName, 이제 뭐 매니저, 하이어 데이트 같은 다양한 자료를 쓰려면은 서버 쿼리문을 사용해서 이제 쿼리문을 더욱더 늘려야 됩니다. 다음이 이제 서버 쿼리문을 사용해서 이제 썸을 이제 원래 있던 테이블에 붙여준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버 쿼리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집계함수 셀렉트 문 쿼리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쿼리문을 프롬절에서 받아서 테이블에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쿼리문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쿼리문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제 행이 압축된 것을 이제 막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분석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함수의 형식입니다. 아래의 형식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분석함수명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석함수명은 이제 집계함수와 이제 동일한데요. 집계함수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오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원래 집계함수에서 사용하던 이제 칼럼명이 오겠죠. 무엇을 이제 합칠지, 무엇의 최대값을 구할지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오버 구문이 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로가 옵니다. 안에는 이제 파티션 바이에서 이제 칼럼명 A1, A2, A3가 오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에서 B1, B2, B3 등등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윈도우 절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티션 바이의 역할이 저희가 원래 집계함수에서 사용하던 그룹 바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소그룹을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소그룹을 이제 저희는 이제 윈도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특이하게 오더 바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쿼리문을 계산할 때 오더 바이를 가장 마지막에 계산했었죠. 분석함수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더 바이가 들어가는 분석함수의 경우에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계산해 줍니다. 당연히 이제 소그룹을 나누려면은 계산된 이제 총 결과 값에 대해서 그룹을 나눠야겠죠. 그렇기 때문에도 얘는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윈도우 절의 경우는 이제 다음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함수의 사용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형식대로 썸이라는 이제 분석함수 명이 들어가고 안에 매개 변수 이제 셀러리 여기서 이제 컬러명이 되죠. 컬러리가 들어오고 오버 파티션 바이 잡이 되었습니다. 아까 파티션 바이의 역할이 그룹 바이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잡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소그룹을 나눈 셀러리의 합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잡을 기준으로 어널리스트, 클러크, 매니저, 프레시던트, 세일즈맨 이렇게 이제 총 5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직업들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각각 이제 직업의 총합, 총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3,400에서 6,000이 되고 여기는 총합이 4,150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티션 바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이 파티션 바이에 사용했던 행의 그 컬럼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제 파티션 바이 절에 오더 바이를 추가한 구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선 파티션 바이에
리스트에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동일한 파티션 내에서 이제 오더 바이에 넣었던 이제 기준으로 다시 재정렬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널리스트 안에서 이제 EMP 넘버 기준으로 재정렬을 했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7,788, 7,902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작은 순서대로 먼저 오게 되는 오름차순이 다시 진행됩니다. 근데 자비 클러크인 경우에도 이제 EMP 넘버가 7,369, 7,876 점점 이제 커지는 것도 보시는데 이렇게 2차적인 이제 재정렬을 시도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셀러리에 오더바이 전에 셀러리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기존에 있던 테이블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시면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EMP 넘버가 고유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잡으로 이제 소그룹을 나눴을 때 같은 잡 내에서도 이제 같은 잡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EMP 넘버 다른 애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EMP 넘버가 같으면서 샐러리가 다른 케이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EMP 넘버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샐러리를 추가든 뭐든 이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더바이에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오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 순위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함수입니다. 이 세 함수들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함수들이 되는데요. 랭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렬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나타내면서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에 그만큼 등수를 추가합니다. 만약 2등이 2명이면은 그 다음은 4등이 됩니다. 댄스 랭크의 경우에는 이제 랭크와 달리 중복된 순위의 숫자는 신경 쓰지 않고 다음 그 순위를 정하는데요. 2등이 2명이면 이제 랭크에서는 4등이 되었지만 댄스 랭크에서는 이제 바로 3등으로 매겨버립니다. 중복하든 말든 다음 순서를 이제 매겨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로우 넘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행의 번호, 즉 이제 행의 순서가 되겠죠. 이런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 이제 행 번호를 매길 때 저희가 따로 중복값이면 뭐 같은 번호를 주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우 넘버의 경우에는 값의 동일 여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순서를 매기도록 합니다. 보시면 이제 랭크와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예시가 있겠습니다. 셀렉트 1을 사용해서 랭크, 오더바이, 2점 셀러리 그래서 랭킹 1, 랭크의 경우 랭킹 1을 줬고요. 그 다음 댄스 랭크의 경우 랭킹 2, 로우 넘버의 경우 랭킹 3를 줬습니다. 이제 이 쿼리 문제로 계산하면은 이제 2점 셀러리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순위를 매기겠죠. 이제 보시면은 셀러리 기준으로 이제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셀러리에 대해서 이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랭크를 사용한 랭킹 1의 경우는 순서대로 내려가다가 이제 셀러리 값이 1250으로 동일한 동안에 왔을 경우 4등이 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인 만큼 이제 등수를 점프해서 6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등이 아니죠. 그 다음에 3000이 이제 2명인 케이스에도 12등이 2명이 되고, 그 다음 14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댄스 랭크를 사용한 랭킹 2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4등이 2명이 나온 다음에 6등이 되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음 숫자인 5등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11등이 2명이 되고 그 다음은 12등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복된 값이 나올 때마다 랭크와 댄스 랭크 간의 이제 순위 차이는 커지겠죠, 점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우 넘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등수 말 그대로 이제 행의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하든 말든 자기 이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따로 오더바이로 이제 한 번씩을 이제 흔들지 않는 한 여기 이제 나타나는 행의 숫자와 이제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랭크 부분에 파티션 바이를 넣어서 이제 소그룹을 나누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렬을 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파티션 바이를 잡으로 나눴기 때문에 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잡 이제 기준으로 이제 셀러리를 1, 2, 3, 그 다음 4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일즈맨의 기준에서 이제 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등이 2명이었죠. 그 다음에 3등이 되고 그 다음 4등이 된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할 때는 깔끔한 정렬을 원하는데 굉장히 난잡하게 정렬이 이제 분포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정렬이 굉장히 이제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제 저희가 한번 오더바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더바이에서 이제 잡을 해버리면은 아마 이제 잡대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더바이 잡을 추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더바이 잡을 통해서 이제 잡이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랭킹 1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죠.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값 두 명이기 때문에 1등 1등이 되고, 클러크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 순서대로 이제 나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랭킹 2와 랭킹 3가 이제 이 기준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이제 순위가 흔들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로우 넘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더바이로 이제 흔들지 않는 한 이제 여기 있는 행 순서가 같다고 했는데, 이번엔 흔들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값을 갖게 됐죠. 아니 이제 다른 값은 아니죠. 정확하게 다른 순위를 이제 다른 순서를 나타내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전부 다 파티션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이제 이 파티션 바이 이제 하나만 했을 때와 달리 전부 다 파티션을 취해주면은 이제 이 파티션 잡에 따라서 정렬을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굳이 오더 바이를 추가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그 전에 있던 예시와 달리 여기서는 오더 바이를 뺐습니다. 오더 바이 잡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순위가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나누고 싶었던 대로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우 넘버 같은 경우도 이제 1, 2, 1, 2, 3, 4, 1, 2, 3, 4, 1, 2, 3, 1, 그 다음에 여기 프레지던트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 있고, 랭킹 2도 똑같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잘 정렬되어 있죠. 그 다음은 이제 keep first, last 구문입니다. 우선 이제 keep first, last 이제 형식은 이렇게 되는데, 분사 함수에다가 keep을 쓰고 그 안에 dense rank, first, last, order by B1, B2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이제 keep first, last는 이제 안에서 첫 번째 혹은 이제 마지막 값을 찾는 행위 되는데요.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순서에서 첫 번째 값이나 마지막 행을 찾는 값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select 이제 ename, job, salary 한 다음에 dense rank 이제 직업에 따라서 이제 셀러리의 순서를 매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직업은 매니저와 세일즈맨인 경우에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은 매니저의 경우는 셀러리대로 순서대로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세일즈맨의 경우에는 셀러리가 중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와드와 마틴이 서로 이제 중복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셀러리가 가장 작은 인원을 한 명을 찾으라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겠죠. 이러면은 이제 따로 선택하기 위해서 쿼리문도 이제 좀 조건을 달던지 이제 좀 길어지는데, 이럴 때 keep first, last 구문을 사용하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용 예시인데, 우선은 max 최대값을 해보겠습니다. 셀러리의 max 값 keep,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eep 쓰고 dense rank, first, order by salary. 셀러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셀러리가 가장 큰 첫 번째 값 하나만 찾아오란 거죠. 그다음 max, ename. 이제 dense rank, 셀러리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ename. 그 다음에 매니저와 셀러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와드와 클라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와드와 클라크가 나누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저희가 퍼스트를 했으면은 이 둘 중에서 맥스를 사용해서 맥스 이네이밍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라스트를 쓰면은 여기서 라스트 미니멈 이네이밍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제 널 같은 경우는 항상 최저값이 되죠. 어떤 이제 값 순위에서 비교를 해도 가장 최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름차순의 경우에 퍼스트를 쓰면은 널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널의 위치를 바꿔주는 함수를 따로 사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널의 위치를 조정해 주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만 이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